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 지금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장에서는 역대급 실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업계의 관심은 고객사 AI 인프라 투자 속도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빨리 지어지고 그런 수요가 이 공급이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실상 우리가 최근에 11월부터 해서 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크게 흔들렸고 반도체 시장도 좀 크게 밀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AI 섹터에서도 안에서도 이제 좀 많은 섹터들이 나눠지잖아요. 뭐 로봇, 메모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런 기자재들, 뭐 이런 섹터별로만 봤을 때도 크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1월 초부터 해서 큰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을 뿐, 메모리 섹터는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큰 하락은 보여주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주요 매물대를 좀 체크해 가면서 그 매물대를 통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어떤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우리는 대응해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무조건 서프라이즈가 나와줄 거고요. 오늘 장중에도 5천억 달러의 깜짝 수주 물량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멘텀들을, 그리고 시장에, 그리고 수급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가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내용들, 대응 방안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정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자, 사실상 최근에 기사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구글이든 메타든 이 AI 시대의 블루오션으로 지금 많은 이 섹터에서,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땡기면서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투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그 투자금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최근에 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 전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흔들렸죠. AI 거품론들이 이게 진짜 고점인가라는 생각에 소프트뱅크가 그 전량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심이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 그 전량 매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프트뱅크가 전량 매각을 했던,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을 매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맞아요. 오픈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AI에 관련된 투자를 하기 위한,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를 하기 위한 자, 지분 매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사만 보더라도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사실상 이 AI 거품론을 두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만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자, 사실상 고객사의 AI 인프라 투자 속도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형 AI 확산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확대 규모가 지속될지에 대해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AI 섹터의 추가적인 투자금의 물량들이 얼만큼 쏟아지고, 그만큼 이 엔비디아의 GPU가 그만큼 얼만큼 공급이 되는지, 확대가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엔비디아의 GPU가 공급이 확대가 되면 자,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이든 SSD든 자, 이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디램이든 낸드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만 보더라도 시황이 살아나야지, 투심이 살아나야지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코스피 전체 시총에 있어서 1위인 삼성전자가 영향력이 한 1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뒤따라가면서 큰 상승, 외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또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해 드렸던 그 주요 매물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또 수급이 좀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 일단 주요 일정들을 또 마저 체크해 드리자면 마지막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이 1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FOMC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FOMC 일정이 12월 11일 똑같은 날짜에 결정이 잡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건, 자, 외인과 기관들이 그리고 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 있어서 1인 이 삼성전자를 현물만 들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해지든 아니면은 선물이든 이 상승에서의 베팅을 걸었으면은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든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든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포지션을 잡아놨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동시 만기일이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이 12월 11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12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선물과 이 파생상품이 청산이 된다. 자동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그런데 그 전까지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끌어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청산을 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11월 말에 접어들면서 이제 상승을 보여줄 기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무작정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눌림이 나와주면서 명확하게 지지가 들어와주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10만원 라운드픽의 자리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10만원 라운드픽의 자리를, 자, 돌파 직전에도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고, 그러면서 돌파가 나와줬고, 그리고 이 10만원 라운드픽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조정 나와줬을 때도 이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종가에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이탈, 그 다음 또다시 상승 보여주면서 지켜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만원 라운드픽 자리를 통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흔들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자, 9월부터 보시면은 자, 개인들의 물량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9만원 돌파하고 그러면서 상승 모멘텀 나와주면서 에이펙 일정의 기대감이 10월 말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었잖아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10만전자 진짜 돌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들어와줬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언제부터죠? 10월 중순부터 해서.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큰 물량들은 10월 말에 좀 많이 들어와줬고, 그리고 9만원 후반대에서 10만원까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에만 지금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실상 개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 물량의 비중이 좀 차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4일 이 개인들의 1000만주 가량의 매수가 들어와줬고, 오늘도 사실상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계 창고에서도 오늘 주요 창고들에서 이제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줬는데, 자,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11월 초부터 해서 조정 나와줬고, 그러면서 약 반등 나와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의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나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니까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은 이 10만원 그리고 9만원 후반대에서 10만원 부근의 강력한 매물대가 거점 대부분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들도 많이 쌓여있긴 하지만 개인들의 물량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 재료 측면에서도 지금 불확실성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개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만원 라운드 피해 자리를 통해서, 자, 이 노란색 선 10만원 라운드 피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맞아요. 흔들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제 또 투심이 명확하게 잡힐 것인데, 내일 아침에도 제가 지금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맞아요. 지금 외국계 주요 창고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150만 주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쭉 늘려봤을 때 9시 본장 열리자마자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외국계 주요 창고에서 들어와줬어요. 기관들의 창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주가는 빠지고 증시도 흔들리니까 그 150만 주 가량의 매수 물량들이
자, 사실상 본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순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본장 이후에도 추가적인 5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들이 나가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간 3시 26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저 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사실상 나와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여기서 끌어올리는 움직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서프라이즈 무조건 나올 것이고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그런 컴프로스콜에서 젠슨왕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 투심이 또 명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컴프로스콜의 젠슨왕의 행보까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요 일정들은 12월 말에 잡혀져 있고 그 일정들을 통틀어 봤을 때 지금 투심이 명확하게 잡히면서 그 일정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외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이제 투심도 명확하게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얼마 원으로 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무료로 받아가십니다. 제가 분석해놓은 정보들, 재료들, 앞으로에 나와줄 재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이런 대응 전략들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대로 상승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승 안에서도 결국에는 상승과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흔들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물대를 체크해 가면서 어디서 어떻게 비중 조절 그런가 동시에 그 비중 조절을 했던 물량들로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이제 사파 눌림목 자리입니다. 자, 이 사파 눌림목 자리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 엘리어트 파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이라고 이 상승 파동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상승과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듯이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변동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 5파동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와주는데 지금 아직 5파동 마지막의 상승 파동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파동의 상승을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짚어드리고 있어요.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파동부터 보시면은 자 이번 연도 5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 파동에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후에 자 조정 나와줬죠. 8월부터 해서 9월까지의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상승 파동을 보시면은 자 상승 파동을 보시면은 자 파란 색깔 선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그 이후에 5파동까지 나와줬어요. 어디까지? 11만원 부근까지. 그 이후에 또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BC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도 대응을 해 나갔고 그런가 동시에 최종적으로 큰 틀로만 보더라도 엘리어트 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이 5파동의 상승을 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인데 과연 이 상승을
안 잡아가야 할까요?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저점 잡힐 때마다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리고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들어와주는 그 타이밍들을 체크해 드리면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13만원 15만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드를 어떻게 늘려나갈지, 리스크는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그리고 대응 전략들과 브리핑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010-7652 0171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할 건, 제가 지금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깡통을 차가면서 터득했던 경험들과 노하우들, 제가 워럭 트레이더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이 매매 기법들을 나눠드리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초가 매매와 종가 베팅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물만 들고, 그러니까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 큰 손들, 그러니까 시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냐? 자, 현물을 들고 갈 때, 장기로 가져갔을 때, 자,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자, 이 현물을 줄여나가지 않고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줄여나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 안전자산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관리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해지에 관련해서, 해지 테마든 해지 상품이든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현물만 들고 이제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자, 증시도 이번에도 좀 크게 밀렸잖아요. 삼성전자도 좀 크게 밀렸고, 그러면은 이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자, 뇌동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정 속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뇌동매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현 구간에서도 알맞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 나갈지 뒤에 영상에서 설명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영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에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